어느 후미지고 한적한 뒷골목에 작고 허름한 국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운영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만드는 국수 육수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닌 듯 보였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게지만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편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차려놓고 허름한 옷차림의 손님들도 따뜻하게 맞으며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죠. 가게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식욕을 돋우는 구수한 육수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정도 보이는 학생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은 수줍게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20년 넘게 장사를 한 덕에 행색이 초라한 그 소년을 보자마자 배가 많이 고프고 허기져 있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담아다요, 국수 하나 말아드릴까요? 라 묻자 학생은 조그만 소리로 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바로 주방에 들어가 국수 한 그릇을 데워서 내왔습니다. 그러자 실내에 육수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양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학생은 허겁지겁 국물까지 다 먹고는 벽에 있는 가격표를 보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세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돈이 모자라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밝게 웃으며 그 정도면 됐다고 하며 어차피 오늘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데 이만큼 받았으니 공짜 돈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소년의 무한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소년은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따라 나가 학생을 보니 가게 왼편 위쪽에 한참 떨어져 있는 판자집 촌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예의 바르지만 항상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풀이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착하게 생긴 소년의 그런 모습을 보며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져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의 눈을 쳐다보니 단지 음식에 대한 배고픔만이 아닌 또 다른 배고픔도 보였던 것입니다. 국수집 아주머니는 다음 날에 어제 그 시간쯤 혹시나 그 학생이 오지 않을까 밖을 자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학생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역시 그날도 상당히 배가 고픈 행색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 학생에게 학생, 오늘은 국수 안 먹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침 팔지 못한 게 한 그릇 남았는데 들어와서 먹고 가요. 그러자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저 오늘은 돈이 없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괜찮아요. 나도 문 닫고 들어가야 하는데 남는 음식 버리기 아까우니 오늘 먹고 돈은 나중에 줘요라고 손을 잡고 끌면서 국수 먹기를 권했죠. 학생은 마지못해 하면서도 쭈뼛거리며 들어왔고 아주머니가 내온 국수를 걔는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국수를 다 먹자 아주머니가 학생 눈치를 살피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국수값은 작은 일 하나 해주는 것으로 대신하면 어때요? 내가 요사이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것을 잘 들지 못하거든. 그러자 학생은 눈을 번쩍 뜨며 어떤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종이박스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쓰레기통에 내놓고 의자를 탁자 위에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자 학생은 벌떡 일어나 종이박스를 가게 밖 구석진 곳에 있는 쓰레기들이 있는 곳 옆에 쌓아놓고 난 후 음식물 쓰레기통을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 되지 않는 테이블에 의자를 얹어놓고 빗자루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또 할 일이 없냐며 묻자 아주머니는 다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 매일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나? 그러면 오늘처럼 일해주면 국수 한 그릇 말아줄 테니 어때 한번 해볼래? 학생은 아주머니의 깜짝 제안에 놀라는 한편 좋다며 매일 같은 시간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제보다는 더 편해진 자세인 것 같아 보이자 아주머니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핑계였죠. 학생에게 국수를 공짜로 주고 싶었지만 학생이 자존심이 상해할까 염려되어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후 아주머니는 학생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박스 등을 치우지 않고 가게 안에 놔뒀습니다. 학생은 매일 그 시간에 와서 국수를 먹고 가게 문을 닫는 일을 도왔습니다.
당연히 국수는 많이 담아주었고 매일 남는 것이라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국수를 먹을 때에도 손님들이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학생은 아주머니가 국수가 다 떨어졌다며 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마치 어떤 의식처럼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학생은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고 또 아주머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이수연이었죠. 그러자 연말이 가까운 어느 겨울날부터 이수연 학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판자집 촌에 가서 이수연 학생을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서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보는 국수집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국수집에 한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신사의 차림새는 초라한 주변 환경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양복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의 태도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신사는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고 아주 익숙한 공간인 것처럼 향수에 젖어 국수 맛을 음미하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신사는 식사를 하는 도중 마치 누구를 찾는 듯이 가게 안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있었을 뿐입니다. 신사가 국수값을 계산하며 혹시 이곳을 운영하시던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재 주인인 듯한 그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예요. 그녀는 감정이 많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위암에 걸려 집에 있어요.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형편이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집에서 약만 먹고 있는 중입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자 부드럽던 표정이던 신사가 깜짝 놀라면서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걱정하는 딸에게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내일 어머니를 이 병원으로 바로 모셔오세요. 그리고 병원비니 뭐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시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그는 큰 병원의 외과의사였고 이름은 이수연이었습니다. 다음날 엄마와 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라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그 신사가 의사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보통 의사가 아닌 유명한 외과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모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즉시 검사실로 안내하고 치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딸을 안심시키며 모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회복에 집중하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집도인은 이수연 의사였습니다. 딸은 혹시나 해서 수술비를 알아보려 원무과에 가봤더니 병원 직원은 비용이 전액 지불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병원비는 이수연 의사 선생님이 지불했다고 알려주었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비용도 지불 보증을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감동을 받은 그녀는 어머니 입원실로 되돌아왔습니다. 방에는 담당 의사인 이수연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16년 전에 저는 어머니 국수가게에서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국수를 얻어먹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를 기르시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을 결심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당신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순간을 위해 십수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 저는 갑자기 서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가는 바람에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해가며 밤낮 없이 바쁘게 살며 의대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치 않게도 유학할 길이 생겨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저를 초청한 분의 요청 때문에 그곳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가서 꼭 찾아뵙고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이 있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미국에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후 병원에 자리 잡고 나서 이렇게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나마 너무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더 늦었다면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아, 너를 알다 마다하는 말을 되풀이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국수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희망도 안겨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도 감동에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수연 외과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때 만약 어머니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때 손길을 주었던 학생의 존재로 그녀의 삶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머니처럼 대했고 또한 자주 방문하며 모녀를 만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행과 은혜를 갚은 의사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친절에 대한 모범 사례같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를 듣고 찾아온 손님 덕에 국수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오늘도 국수집 모녀는 많은 손님을 맞으며 즐겁게 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의사 이수연도 자신의 노력으로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국수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